안녕하세요, 박진경 코치입니다. 자, 지금 펀치 스인을 보고 계신데요. 펀치 스인은 하프 파스와 완벽하게 똑같은 동작으로 그저 하프 파스를 벽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펀치 스인, 같은 말로 트라벨스, 즉 허리를 안으로의 교육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숄더인은 그냥 거의 기승자가 부조만 알면 된다고 했죠. 기승자가 숄더인을 아주 잘 할 줄 알고 부조에 숙달이 되어 있으면 숄더인은 어쨌든 그냥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펀치 스인은 그냥 펀치 스인을 계속 시킨다고 해서 그냥 잘 된다기보다는 좀 더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작을 좀 배우고부터는 숄더인 때처럼 그냥 틀 속에 구겨 넣어서 한두 걸음씩 늘리면 된다고 보는데요. 처음 가르칠 때는 우선 책에서 교육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같이 봐보실까요? 이건 허리 안으로, 허리 밖으로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고, 교육법 여기 있네요. 말에게 펀치 스인을 가르칠 때 평보로 마장의 코너에서 시작하는 게 더 쉽다. 그럼 말이 이미 안쪽으로 밴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에 약간 올려진 안쪽 손과 안쪽 굽비를 쥐었다 폈다 하거나 안쪽 굽비에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손가락에 의해서 바깥쪽 손은 목에 걸쳐서 몇 걸음 동안만 바이브레이션을 주고 수동적인 포지션을 유지한다. 바깥쪽 다리는 복대 뒤쪽에서 압박을 높이면서 사용한다. 항상 그렇듯 걸음의 리듬 속에서 견고한 변함없는 푸시. 그래서 말의 후부를 트랙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안쪽 다리는 복대 쪽에서 추진을 유지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숄더인 때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된 몇 걸음에 만족하고 말이 한 제적 전체를 펀치 스인 자세로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발전시킨다. 속보로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이건 이미 다 배운 말로 할 때의 얘기잖아.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책들에는 펀치 스인의 실질적인 교육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조나 간단한 정의만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레그에이드를 하면서 펀치 스인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그에이드를 하고 있으면서 내 발은 하프 파스를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벽에서 레그에이드를 하는 것과 펀치 스인은 전혀 다른 동작입니다. 난이도도 다르고요. 하지만 처음 가르칠 때는 벽에서의 레그에이드를 이용할 것입니다. 처음 가르칠 때 일단 그냥 벽에서 레그에이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평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 속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 항상 배울 때는 말이 이해하기 쉬운 건 평보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가 말을 하면 뛰면서 달리면서 배우는 거랑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배우는 거랑 걸어가면서 배우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말이 이해하기 쉬운 건 평보인데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건 평보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보에서 이걸 하려면 말 입이 진짜 가벼워야 하고 이미 말이 어느 정도 좀 말랑말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속보에서 하면 좀 더 쉬운 편이었어요. 속보에서 하면 좀 더 쉬운 편인데 이유는 추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벽에서 말 머리가 벽을 바라보고 일단 레그에이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기보다는 일단 몇 번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해요. 벽을 바라보는 레그에이드가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펀치 스인을 가르치는 것도 일단은 레그에이드가 돼야, 레그에이드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죠. 레그에이드를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다리 반응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벽을 따라서 사행보를 가다가 그러다가 말 머리가 벽을 안 보고 말 머리만 딱 정면에 보면 되는 거예요, 트랙에 따라서. 즉 벽에서의 레그에이드 또는 카운터 숄더인에서 밴딩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깥쪽 밴딩에서 안쪽 밴딩으로, 단 말 머리가 정면을 보게. 이미 말 머리가 벽을 바라보게 하고 레그에이드를 시키면 엉덩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기서 말 머리만 정면을 보고 걸으면 그게 펀치 스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말 머리가 정면을 볼 때 바깥쪽 다리 한 번 더 써주면서 엉덩이가 풀리지 않게, 엉덩이가 밖으로 다시 빠지지 않게 집어넣어 주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안쪽 굽비 약간 써줘서 말머리 정면 보게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안쪽 다리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안쪽 다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말이 트랙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를 축으로 말을 밴딩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린 안쪽 다리를 조금 앞쪽에서 쓸 거예요. 하프파스랑 똑같이 쓸 건데 앞쪽에서 약간 복대 쪽에서. 내 바깥쪽 다리는 확실하게 뒤로 빼서 그 뒷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씁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엉덩이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게요. 이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한 걸음이라도 펀치 스인을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한 걸음이 머지않아서 두 걸음, 세 걸음이 됩니다. 말마다 머리가 좋은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그 두 걸음, 세 걸음을 다섯 걸음, 일곱 걸음으로 만들고 그 걸음을 한 제적으로, 즉 한 제적의 끝에서 끝까지 다 갈 수 있게 만들면 헌치스인은 이미 교육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프파스로 가져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하셨던 똑같은 작업을 대각선상에서 하면 하프파스입니다. 다만 하프파스가 더 어려울 뿐이죠. 똑같은 동작이지만 헌치스인은 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프파스는 벽이 없으니까요. 처음 헌치스인을 할 때도 말이 되게 굳어질 거예요. 왜? 처음 배운 동작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연성 운동을 요구하는데 말이 처음 해봤어. 당연히 잘 유연하게 하지 못합니다. 굳어져서. 하지만 이걸 반복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말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나름 말랑말랑하게 이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프파스를 처음 할 때도 뭔가 이제 계속 비틀비틀 좀 안 맞거나 예쁘게 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점점 반복하고 습관될수록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하프파스를 처음 할 때도 처음부터 어렵게 마장 끝에서 끝까지 가는 풀로 요구하지 마시고 센터라인을 통하는 반쪽 자리부터 먼저 시작하는 식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헌치스인을 처음 가르칠 때 한 걸음, 두 걸음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시면 하프파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한쪽 방향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 방향에서 어느 정도 잘 되면 반대쪽 방향도 가르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더 쉬운 쪽, 좀 더 엉덩이 잘 들어오는 쪽 있잖아요. 보통은 왼쪽이죠. 더 쉬운 쪽을 먼저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좀 되면 반대쪽을 반드시 시켜주셔서 양쪽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헌치스인도 직접 해보시면 왜 유연성 운동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조깅할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슬쩍 한번 해보세요. 보통 말을 밀면 그 미는 다리를 축으로 반대쪽으로 밴딩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진행 방향 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밴딩이 되게 해서 민다라. 말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만큼 엄청난 유연성 체조 운동인 것입니다. 헌치스인은 아무 말에게나 가르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헌치스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치스인 하프파스는 바깥쪽 다리 뒤로 오라는 점에서 구보 발진과 부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부조의 미세한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이 두 부조를 서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구보를 가고 싶은데 말이 구보를 안 가고 열심히 헌치스인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말이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두 부조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니 기승자의 부조에 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니 불필요하게 혼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헌치스인 교육은 가급적 구보용으로만 쓰는 말에게는 가르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초보자용, 입문자용 구보 에이스말 있잖아요. 초보자분들 첫 구보 시켜주는 구보 쉽게 나가고 위험하지 않은 말들이요. 꼭 승마장마다 한 마리씩 있는 이 경우 그 쉬운 구보 발진이 망가질 수 있으니 무엇에 더 가치를 둘지 확실하게 저울질하고 판단해주세요. 또한 너무 어린 말에게는 가르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나이가 많아도 기승 훈련이 안 된 그린홀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말은 이러한 것을 배우기 이전에 일단 앞으로 가는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숄더인이나 헌치스인과 같은 이제적 운동을 배우기 이전에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양쪽 원 똑바로 그리기, 평보, 속보, 구보 양쪽 모두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확립되기 이전에 헌치스인을 배우면 헌치스인과 약간 비슷한 부조에 갑자기 말이 멈추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앞으로 가지 않는 등의 이상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헌치스인 하프파스를 가르치고 싶다면 너무 어린 말이 아닌 기초는 어느 정도 확립된 말, 그리고 초보자용 말은 피하고 상급자용 말 또는 마장맛의 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헌치스인과 구보 발진 두 부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보 발진 시 역시 하프홀트를 하긴 하지만 바깥쪽 다리를 큰 압박 없이 가볍게 뒤로 빼기만 하고 좀 더 안쪽 다리로 말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보냅니다. 헌치스인의 경우에는 하프홀트를 구보 발진 때보다 좀 더 앞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써주면서 엉덩이 반응에 따라서 바깥쪽 다리 앞을 더 주면서 사용합니다. 앞은 막히고 바깥쪽 다리가 뒤에서 공간을 차지하니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말이 제적 안으로 들어오면 안되니 가벼운 안쪽 다리가 말을 막아줍니다.
즉 구보 발진은 좀 더 안쪽 다리로, 헌지 스윙은 좀 더 앞을 가로막는다는 느낌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보 발진에서 안쪽 다리를 좀 더 강조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잘 훈련된 말의 경우에는 바깥쪽 다리를 가볍게 뒤로 빼는 것만으로도 구보의 첫 걸음이 딱 나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